자, 정경심 교수 재판 이야기를 잠깐만 해볼 텐데요. 마스크 좀 바꿔 낄게요. 왜냐면 이런 마스크를 하나 제가 얻어서 여기 뭐라고 쓰여있는지 보이시죠? 이렇게. 아깝네요. 이게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조중동이나 언론은 정경심 교수가 잘못했네. 정말 상장이나 이런 걸 다 조작한 게 맞네. 지금 분위기 그렇습니다. 실제로 검찰도 마찬가지로 정경심 교수 관련한 그 증인들, 정경심 교수한테 유리한 증언했던 사람들 지금 그러니까 위증죄로 수사하겠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런 상황이에요. 조민 씨는 학력이 취소돼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에요. 근데 이 사건을 다시 복기를 한번 해보자 이것이. 진짜로 판사가 잘한 판결이냐?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정경심 교수한테 징역 4년 법정 구속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충격이지 않습니까? 판사의 새끼도 지가 마음이 찔렸는지 마지막에 소감을 물어보는 만행을 저지르죠. 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면서 어쨌든 이 사건의 출발점이 뭡니까? 조국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철회시키기 위해서 청문회 하던 날 밤 청문회 시간 1시간 남겨놓고 정경심 교수를 기소함으로써 시작된 사건이에요. 애초에 시작은 조국은 사모펀드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권력형 비리다.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를 이용해서 어마어마한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것처럼 윤석열이 청와대에 로비를 합니다. 결국 안 받아들여져서 압색을 막 했어. 나오는 게 없고 그 당시에 익성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입시 비리를 턴다는 명목으로 부산대 5조 원 등을 또 털어요. 거기서 동양대에서 받은 상장이 위조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어. 인턴 증명서가 뭐 발급이 가짜네 진짜네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이 사건의 핵심이었던 사모펀드 관련한 진짜 핵심은 무죄가 나왔고 나머지는 이제 이래저래 걸다 보니까 유죄가 나온 상태에서 정경심은 모든 인턴 증명서나 상장을 조작해서 딸을 대학을 보내려고 했다. 이거예요. 결론이. 그래서 징역 4년. 왜? 징역 4년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반성하고 있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줬다. 나 이런 판결 태어나 처음 보네. 괘씸죄가 적용되는 게 판결입니까? 내가 무죄인데 무죄라는 주장을 못합니까? 이 의미는 반대로 말하면 너는 애초에 유죄였는데 유죄를 인정 안 함으로 더 유죄. 이거잖아요. 이게 법적인 논리가 가능합니까? 그러게요. 이게 제목 보면 표적 수사로 기울어진 판에서 정경심 징역 4년은 예견됐다. 이런 제목인데 이 제목만 봐도 이 판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기자가 보니까 1년간 정경심 교수 재판을 꼼꼼히 다 취재하고 기록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별건 사건으로 인해서 사문서 위조 사건 같은 경우 어떻게 재판부가 증거나 증인들을 채택하지 않았는지 예를 들면 최성해 총장이 위조된 것이 맞다고 주장하니까 그 조카는 최성해 총장 말을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하니까 위증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최성해 총장에게 이제 그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이 양식과 형식이 다른 거를 제출하니까 아무 말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관련해서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는 거 이렇게 일일이 기록한 걸 보니까 1년 동안 정말로 열심히 취재했다 그리고 재판을 똑바로 바라보고 취재했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 구속 관련해서도 마지막에 어떻든 간에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할 때 이제 피고인한테 의견을 물어봤었는데 그때 이제 그 변호인한테 의견을 대신하고 싶다 이런 말을 했는데 법원이 허가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사실은 법률상으로 불가능한 것 같지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선고하는 날 변호사가 같이 대동하는 거는 참 드물어요. 선고하는 날은 피고인 혼자 가는 것이 보통인데 선고하는 날 이제 변호인이 같이 갔었는데 예를 들면 그 피고인만 최후로 그 구속에 대해서 의견을 밝힐 수 있다고 하면은 예를 들면
뭐 진술 보조인이라는 제도도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몸이 안 좋은 상황이랄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변호인의 조력권이 어떻게든 간에 형사사법 절차에서 다 미칠 텐데 선고 이후에 뭐 진술하는 것도 그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변호인의 조력권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선고 이후에 그 의견을 밝힐 것이 어떻게 보면 피고인의 권리라고 치면 그 권리를 본인이 던질 것인지 실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본인이 선택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변호인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진술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막판에 그 징역 4년 관련해서도 굳이 피고인한테 그렇게까지 꼭 당신이 얘기해야 한다고 했어야 되나 이런 심정도 들고요. 아까 푸른나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이게 괘씸죄로 보일 가능성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고한 것은 법원으로서는 너무나 지나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저희가 진짜 화가 나는 건 그런 거죠. 이미 처음에는 우리가 희망 회로를 많이 돌렸어요. 무슨 희망 회로를 돌렸냐면 송인권 판사님이 물론 그분이 판결을 냈다 해서 뭐 다르게 나왔다라 말은 다르게 나왔을 거라 높게 보고 있지만 같게 나올 수도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검찰이 뭔가 주장했는데 만약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또박또박 가르치듯이 반박을 해줬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게 문제가 돼 있으니까 보완을 해오시고 그러면 검찰이 난리 그냥 그렇게 불었다는 것이죠. 저는 뭐 재판이 없었지만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그런데 이번에 바뀌면 이제 그 인사 조직 그때 인사 이동 기간이라서 바뀐 다음에는 되게 깐깐하게 행동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희망 회로를 돌렸던 것은 송인권 판사님이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검찰이 막 들고 나니까 어차피 결론은 정경심 교수님이 무죄다. 근데 굳이 검찰의 비위를 건들지 말자. 그래서 좀 더 깐깐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 잘 모르지만 그 재판할 때도 약간 우리 쪽에 좀 불리하게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결과가 좀 반대로 좋게 나오는 경우가 뭐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희망을 돌렸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아닌가 하는 것들이 많았었죠. 그런 것들이 어떤 그 증인이 어떤 말을 할 때 너 그렇게 하면은 너 위증죄로 구속 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재판관이 검사인 것처럼 그런 것들이 계속 모인 결과 징역 4년이 나왔다는 것은 진짜로 이미 결정 지어놓고 한쪽으로 계속 몰아갔다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론을 보면 과정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진짜로 희망 회로를 돌릴 수밖에 없지. 야, 우리가 박근혜 탄핵할 때 초반에는 박근혜한테 유리한 게 막 나오잖아요. 이거 탄핵이 안 되나? 그런 것처럼 막 피고인이나 증인들을 막 꾸짖어. 그러면 사람 심리가 희망 회로를 돌리면 저렇게 해서 결국에는 무죄 주려고 그러나? 근데 나올 수 있는 모든 판결 중에 가장 최악의 판결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그때 그 질문했던 것들이 예를 들면 정경심 교수한테 유리한 증인들한테는 뭔가 좀 세게 하고 막 엄하게 하고 뭐 물타기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정반대인 경우에는 뭐 증인을 막 채택하는 과정을 딱 지켜보니까 이미 결론이 내려놓고 판결을 냈구나라는 게 이제 보이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판 과정에서 이미 그러니까 그 김칠준 변호사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추측과 예단을 통해서 그 유죄 판결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미 결론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팩트가 결합돼서 유기적으로 결합돼서 나중에 유죄로 이렇게 그 판단한 게 아니고 이미 유죄일 거야라고 의심 혹은 이미 정해져 놓고 그 뒤에 하나씩 꿰맞추는. 왜냐면은 증인 신문 과정에서도 그 정경심 교수에게 유리한 증언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판사가 위압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나중에 정경심 교수에 반하는 그 증언에 대해서는 뭐 진실한 증인으로 이렇게 변모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 과정 자체에서 대단히 문제 있는. 그리고 그 재판부가 지금 전에 그 공판 초기 재판장이었던 송인권 판사에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송인권 판사는 그 굉장히 그 공정한 그 재판을 진행했던 것 같은데 나중에 그 이번에 판결 내린 판사는 정말 그 정해놓은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답정로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혐의가 이제 막 쪼개놓으니까 부사인데
의학전문대학원 업무방해 혐의. 요거는 실제로는 그 당사자가 나와가지고 당시 평가위원 나와서 표창장은 면접 과정에 반영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표창장이 면접 고사에서 긍정적 요소로 작용했다. 자기 뇌피셜로. 담당자는 이거 보지도 않았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합격하는데 도움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재판부가 그렇게 이런 판단한 거죠. 판결이 어디 있어요? 이게 뭐 황당한 거죠, 정말로. 나는 그러니까 피해받은 게 없다는데 쟤는 너 부산대의전원에 피해를 줬어. 표창장 위조를 해가지고 이런 미친놈이 어디 있어요? 이거 비상식인 거잖아. 그러니까요. 아니, 아마 이 판결문 보고 나서도 아마 그 법정에 나와서 진술했던 부산대 법전원 교수도 정말 당황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 면접고사 가는데 아무 문제 없었는데 왜 얘네들 이렇게 판단을 했지라고 정말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게 다시 한번 우리가 뭐 비아냥거리는 이야기로 하는 말이긴 하지만 동양대 봉사받은 표창장이 뭐라고요? 부산대 의전원 들어가는데 배점이 한 총 100점 중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 받은 건 누가 들으면 한 20점 준 줄 알겠네. 그리고 이번에 그 임정혁 판사가 새로운 길을 만들어줬잖아요, 검찰한테. 이중기소라는 것을. 이거 심각하다 진짜. 네, 심각하다. 이중기소라는 것을 이거는 하나의 줄기는 하나에서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뚝 달라졌으니까 내가 그냥 인정해줄게. 이 얘기는 진짜로 다른 데서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검찰이 1, 2, 3번 4, 5, 1, 2, 3, 4, 5, 6, 7, 8을 던져놓은 다음에 하나만 걸리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의 이런 거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핵심 증거를 압수하는데 불법적인 행동을 했는데 그거는 진실을 찾기 위해서 괜찮아. 진짜 고문을 해도 괜찮다는 것처럼 진짜 새로운 진짜 지표를 그치. 열어줬다는 것 자체가 이정표를 세웠지. 진짜. 예. 그러면 이건 진짜로 검찰 입장에서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아마 항소심 가가지고 증거 채택 관련해서는 충분히 소명을 해서 항소심에서도 뭐 공소제기 이후에 압수수색에 얻은 증거들 관련해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아직 재판은 계속 중이니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정말로 항소심 재판부가 치우치고 예단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도록 끝까지 관심 가지고 잘못된 부분도 지적하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인 것 같습니다. 두 개의 기소장 하나는 무죄, 하나는 유죄. 하나의 유죄 표창장 가지고. 이런 미친놈들이 있고요. 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그 사파랄까요?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고 지나가시죠. 최근에 나온 것 중에 이거예요. 지금 윤석열이 그 개 산책시키던 그 장면을 이제 패러디한 건데 법복 입은 저거 개들이에요. 개. 법복 입은 사람 개들인데 윤석열이 지적 그러면 짓고요. 기다려 그러면 기다립니다. 물론 이제 이게 사법 카르텔의 어떤 비아냥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어떤 경우는 검찰을 꿀짓는 검사도, 그러니까 판사도 있지만 어떤 판사는 사실상 검찰의 이익과 똑같이 가버리는 그 대표적인 게 마비노기입니다. 마비노기. 마비노기 저 해본지는 않았는데 마비노기 파일이 깔려 있음으로 유죄라고 하는 것.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 제기를 했거나 한 상황이 아닌데 판사가 보니까 정경심 교수 PC였다고 하는 게 휴게실에 있다가 집에 있다가 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냥 간단하게 그 표를 잠깐만 보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아요. 시간대 나와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표창장 파일 제작 날짜 네. 2013년 6월 16일이고요. 마비노기 파일 설치된 날짜가 2014년 3월 14일입니다. 나중에 윈도우 재설치 날짜가 2014년 4월 2일인데 마비노기 파일이 깔려 있다는 건 판사가 추정을 하는 거죠. 조민 씨 동생 조원 씨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집에서 쓰는 PC에 이 파일을 깔았기 때문에 이 PC는 집에서 쓴 거다. 근데 날짜로 보면은 표창장 파일 제작했다는 날짜는 2013년 6월 16일이고 마비노기가 설치된 건 2014년 3월 14일이에요. 시간 관계도 맞지 않아요. 이게 거의 1년 가까이가 차이가 나는 것이고 그리고 마비노기 파일 자체가 집에 썼다는 증거로 이걸 자기가 채택을 했는데 표창장 파일 제작 날짜는 그보다 1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정경심 교수님 측에서도 말한 것도 2014년 정도에서는 집으로 가져와서 사용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마비노기라는 거하고 표창장하고 뭔가 연관성이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어떤 이거 조작을 하는데 연관성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뭐 진짜 양보해서 하겠지만 연관성도 전혀 없고 또 마비노기가 그 먼저 앞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뒤에 있었던 걸 가지고 아 이거는 표창장을 위조했네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 어떤 흐름이냐면 그 당시에 PC는 휴게실에 갖다 놨다는데 사실은 휴게실에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집으로 집에서 가져가서 썼다. 이걸로 그러니까. 집에서 조작했다. 이 놀이를 만들고 싶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마비노기가 설치된 그 시간이 밤 시간이에요. 10시 좀 넘은 시간이라고. 근데 그게 학생 휴게실에서는 설치됐을 리가 없고 그 PC를 집에 가서 위조하는 데 썼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판사 지 마음대로 그냥 소설을 쓰고 거기에 짜맞추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마비노기가 어떤 게임인지도 모르고 아마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약간 여성 취향적인 그런 그 다른 전투 게임하고는 다르게 패션이나 요리에 관련된 그런 그 게임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로그 기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치 날짜뿐만 아니고 그러면 로그 기록에는 누가 사용했는지 이름이 나오지 않나요? 그게? 나오죠. 충분히 나올 수가 그럼 있고. 그걸 통해서 마비노기와 그 표창장 조작에 관련된 연관성을 따져야 되는데 그냥 마비노기가 설치됐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판사의 소설이란 게 뭐냐면 그 PC는 휴게실에 있었다는데 표창장을 위조하기 위해서 잠시 띄어서 집에 갖고 가서 조작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야 지금 판사는. 이게 검찰 쪽 주장도 아니야. 판사가 지가 해석해서 아 정경심은 상장을 위조한 게 맞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야. 이런 미친 판사가 어디 있습니까? 한마디로 판사가 아니라 그냥 검사 행위를 한 거죠. 본인이 없는 증거도 판사가 만들어가지고 그 판결에 이게 73쪽인가요? 분량으로 이거를 그 본인이 썼다고 하는데 진짜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봐도 이게 만약 시간 차이가 맞다라면 마비노기가 예를 들어서 그 앞에서 예를 들어서 2013년 뭐 1월이라든지 이때 만에 설치가 됐었다라면 모르겠지만 거의 1년 뒤에 설치된 걸 가지고 이게 1년 뒤에 설치됐지만 이거는 그 앞에서도 집에 썼을 거라고 추정하는 거는 이거는 진짜 추리소설도 이렇게는 안 쓸 것 같은데. 최근에 중앙일보가 그런 보도 냈죠. 표창장 위조 정경심 PC에 깔린 게임 마비노기에 걸렸다. 마비노기에 걸렸다. 그러니까 검사가 그 소설을 쓰는 거라고. 집에 갖고 가서 위조했잖아. 이게 휴게실에 있었던 PC가 아니잖아. 그리고 휴게실에서 일반 학생이 깔 수도 있는 거예요. 마비노기라는 게임은. 왜냐면 휴게실이라는 게 이게 대학교가라는 게 물론 학교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시험 기간이든 혹은 특정에 우리가 무슨 뭐 리포트를 만들거나 팀 뭔가를 해야 될 때는 경비 아저씨한테 말을 해서 저희 오늘 늦게까지 새벽 1시까지 2시까지 있을 겁니다 하고 쓰는 경우 많아요. 그러면 휴게실 컴퓨터 같은 거 쓰면서 학생들이 깔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거 게임을 깔았으니까 집에서 사용했다 말하는 거는 너무 논리가 맞지가 않다. 그러니까 아니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좀 더 구체적이려면 로그인 기록하고 IP를 나중에 추적하면 될 텐데. 그렇죠. 하다못해 예를 들어 하다못해 이 회사에다가 정말 이게 핵심적인 건 회사에다가 조민이 됐든 뭐 조빈이 됐든 그 주민등록 가입한 내역이 있는지 그리고 로그 기록을 보내달라고 해서 이때 했다라는 게 있으면 모르겠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프로그램 하나 깔았다라는 것만 가지고 집에서 사용했다 말하는 거는 정말 이거는 뭐 저는 법을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진짜 핵심은 그게 아니고 게임을 깔았다는 것이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증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판사가 소설을 쓰면 정황만 갖고 이거 휴게실에 쓴 게 아니고 이 집에가 쓴 거잖아 라면서 휴게실에 있었던 PC에서 상장 파일, 직인 파일이 발견된 것 때문에 조작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더 큰 상황 뭐냐면 정경심 교수가 본인이든 누구든 간에 동양지 표창장이 원래 어떻게 조작했다고 주장을 했냐면 검찰이 남동생이 받은 동양지 표창장을 그대로 오려 붙여와서 조작했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건 법정에서 이미 검사들이 사실 시연을 못했어. 근데 뭐 30점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하면서 결국에는 똑같이 만들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검찰이 기소 내용을 갖고 공소 제기를 할 때 이 사람들이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직접적인 증거 등을 내밀면서 여기에 대해서 판사가 판단했을 때 이 증거들로 보았을 때 조작한 게 맞네 라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이 판사는 검사들이 주장한 것보다 더 세게 나가서 이 정황이랄까 의심되는 증거들만 가지고 직접 증거는 없는데 심지어 검찰도 표창장을 똑같이 만들지 못하는데 이것만 갖고 너 유죄 이렇게 때려버린 사건이에요. 이 파장이 뭐냐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죠. 논두렁식이에요. 이미지 공작이라고. 노무현 같은 깨끗해 보이는 사람이 뇌물로 시계 비싼 걸 받아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논두렁이 버렸다더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통해서 이미지를 완전히 죽여버렸거든요. 마찬가지로 정경심은 자녀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표창장을 위조했다. 근데 사실 마비노기 게임을 PC에다가 설치하는 것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전혀 증거가 안 돼. 판사가 검사들의 주장보다 훨씬 더 세게 나가버린 거예요. 이거 남들이 보면 웃습니다. 마비노기 까는 거랑 표창장 위조랑 무슨 상관이냐. 마비노기 깔았다는 건 판사의 주장에 의하면 이건 주장이에요. 집에 갖고 갔었잖아. 왜 이래?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집에 있었다고 해서 이 컴퓨터가 집에 있었다고 해서 혹은 다른 데 있었다고 해서 표창장 말씀하신 것처럼 그 원본 자체를 다시 똑같이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논점을 흐리고 있고 또 언론들은 또 마비노기 그러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 수지 시계처럼 비슷한 건이 또 있었잖아요. 최근에 추미애 장관님 아들이 그 아플 때 잠깐 PC방 갔다 왔다고 아픈데 어떻게 PC방 가냐고 이런 식으로 논조를 흐리는 부분들이 계속 이어가는 것 자체는 진짜 이 판결 자체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재판장 스스로가 입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전에 사파를 보고 예를 들면 윤석열 총장이 이제 법복을 입은 개들한테 지져라 뭐 기다려라 이런 말을 한 사파를 봤었는데 처음에는 그 사파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찬찬히 봤더니 무슨 의미인지 알겠더라고요. 처음에 딱 봤을 땐 처음 봐가지고 근데 그래요? 보니까 이해가 됐었는데 왜 이렇게 사법부의 신뢰가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참 국민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사법부도 좀 이런 부분들 국민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구나 이렇게 쳐다볼 수 있구나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반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전에 이제 그 디지털 증거 관련해가지고 제목 보면 판사라면 이공계 지식이 있어야 이런 말이 이제 제목으로 나왔는데 사실은 법조인들이 이공계에 관련된 지식이 정말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련 지식, 뭐 의료 지식도 많이 없잖아요. 뭐 이공계에 관한 지식도 많이 없고 그래서 의료 사건 같은 경우 보면은 재판장이 거의 의사들의 소견서나 의견을 정말로 중시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법률적인 판단을 할 줄 알지 의학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저희도 잘 모르지만 보통 염증이 열이 나면 염증이 있다고 생각하고 항생제 처방을 보통을 하는 것도 사실은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의사들, 법조인들도 아예 모르고 그래서 의사들 의견을 듣는데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이것 관련해서 마비노기 관련해서도 디지털 전문가라고 하는 박지훈 씨가 충분히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물론 변호인 측의 의견이지만 박지훈 씨가 그거 관련해가지고 충분히 마비노기랑 이 위조랑 지효성이 관련성이 없다.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반영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이 이렇게 말씀을 했더라고요. 한번 조금만 읽어보면 그 디지털 전문가라는 분이 말씀드린 겁니다. 며칠째 판결문 내용을 보고 있는데 검사 측 주장 전체를 일단 100% 진실이라고 대전제를 하고는 변호인 측 증거와 증인들을 배척할 꼬투리를 찾아 최대한 배척하고 검찰 측 주장 중 도저히 실드가 전혀 불가능한 부분만 매우 제한적으로 변호인 측 주장도 일리 있다 이렇게 인정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디지털 증거에 관련해서 자기가 전문가라서 충분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일반적으로는 법조인들이 모르는 증거와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의 따라가는 경향이거든요. 근데 이 판결은 정말 예외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참 예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걸 떠나서 결론을 보니까 과정이 보이더라. 이런 상황 아닙니까?
이 사람은 그냥 검찰의 입장에서 검찰보다 더하게 앞서갔죠. 그런 방식으로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판사 탄핵하자. 물론 저쪽에서는 이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라. 그러면 누르고 있는 거긴 하지만 상식적으로 똑같은 재판을 저쪽 사람 이를테면 금태섭의 가족, 나경원의 가족이 받았다면 어떤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이런 것까지 의심을 하면 안 되는데 우리 판사 이 재판장은 이게 컴퓨터로 무작위로 한다고 하는데 저 그것도 과연 맞는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까 그 사파처럼 검찰 쪽에서 뒤에서 뭔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서는 꼭 희한하게 이런 재판은 꼭 그런 관련된 판사님 배치가 돼서 뭐 이재용 재판이 됐든 누가 어떤 재판이 됐든 그렇게 돼가지고 자기들한테 유리하게끔 결과가 나오는 것은 진짜로 정말 이게 컴퓨터가 무작위로 선정한 게 맞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단체들이 이제 고발한 내용이 윤석열하고 판사들을 4가지로 동일 사건 사무소 위조 행사 이중 판결 등 직권남용, 그다음에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위반 등 직무유기, 전격 기소 후 강제 수사 등 직권남용, 동일 사건 이중 구속 등 직권남용 이렇게 윤석열과 재판부를 지금 고발까지 했는데 뭐 크게 기대는 안 하죠. 안 하긴 하지만 역사에 남을 판결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일단 2심이든 대법이든 간에 저는 이건 무조건 뒤집히는 거라고 봐요. 가장 간단해서 애매하면 피고인에 유리하게 하라 뭐 이런 그렇죠. 그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있는데 무조건 내가 직권에 의해서 너 새끼 기분 나쁘니까 너 죄 유죄 이런 걸 만들지 말라고 증거 법정주의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죄를 지은 것이 명백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무죄인 거예요. 현대 재판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유리한 증거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에게 유리한 증거는 배척하고 불리한 증거만 가져온 데다가 판사 뇌를 정황 증거까지 갖다 쓰면서 그래서 넌 유죄야. 마비노기는 집에서 쓴 건데 왜? 네 동생이 깔았잖아. 이런 방식으로 유죄를 확정 지어놓고 이거 유죄 아니면 소위 말해서 판사 새끼 입장에서 보면 나 좆되겠네? 이거 유죄 만들어 줘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무죄에 가까운 증거들은 다 배척하고 유죄에 가까운 증거들을 지가 갖고 와요. 검찰이 주장하지도 않았는데 마비노기 게임 설치한 거 보니까 이 PC는 휴게실에 쓴 게 아니고 집에 가 쓴 거잖아. 근데 마비노기 게임을 깔았다는 것이 이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증거도 아니야. 이런 미친 판결을 하는 나라예요. 지금 판사와 검사들이 망치는 나라. 되게 열받네 진짜. 아니 지금 말씀 들으니까 정말 열받는데 아까 그 다른 사람 판결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지 하니까 정말 이거 진짜 깝깝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덧붙여서 어떤 순간에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고 판결을 해야 되는데 정말 이러한 모든 것을 가지고 의심스럽지 좋지 않다. 유죄가 확실하다. 이렇게 판단했던 거에 대해서는 정말 두고두고 왜 정말 의심스럽기까지도 못했는지 논란이 정말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중동이나 이제 법조 기레기들은요 판결문 안 읽어봤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단편적으로 중앙일보 같은 애들이 마비노기 갖고 오는 거 보면서 400몇 페이지 중에 한 페이지를 무심코 넘겼더니 마비노기가 들어있었던 거야. 이게 왜 잘못됐는지는 되게 쉬운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저쪽 세력이 하다못해 기자, 그 법조 기레기들 가족 중에 똑같은 판결을 받았다 그러면 난리 날 거예요. 어쩌면 내가 봤을 때 정경심 교수는 마녀사냥 당하고 있는 거지. 진짜 자식들 입학 하나 시키려고 다 위조했다 이런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반대로 말하면 조민 씨요. 저번에 그 무슨 뭐 영어 등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성적 보면은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에요. 근데 조민은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노력한 것도 없고 인턴 활동도 아무것도 안 했어. 그래서 정경심 교수가 다 위조했어.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요.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조민을 팅팅 놀렸어. 그냥 막 학교도 안 다니고 아무것도 못했어. 나머지 경력, 증명서 이런 것들은 다 가짜야. 이게 더 비상식이지.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티가 날 수밖에 어딘가에서는 걸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어떤 부모가 그런 부모가 있어요. 검찰 이 새끼들도 너무 과했고
그 주장이 그랬거든. 재판 끝나갈 무렵에 조민 씨의 모든 경력은 다 유죄라고 그랬어. 완전 미친놈들이에요, 정말. 그래놓고 조국 장관이 그 사건 났을 때 당시에 야, 조국 같은 사람도 좌파 지식인이라면서 자식 대학교 보내려고 어마어마하게 스펙 쌓아줬네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재판 결과는 조민 씨나 정경심 교수나 조국 교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입시 때가 되니까 모든 경력을 다 조작한 거야.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 에휴. 아무튼 진짜 이 이야기 여기까지 합시다. 나 쓰러질 것 같다. 정말.